뉴욕의 9월은 변덕스러웠다. 화창한 날에는 늦여름의 햇살이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였지만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세찬 비를 뿌리곤 했다. 마리아는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꼭 자신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우를 안고 사는 삶.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악몽에서 깨어났다. 15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하철역 근처 어두운 골목길, 낯선 남자들의 역겨운 손길, 그리고 비릿한 웃음소리. 그날 이후 마리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괜찮아, 마리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다. 재택근무를 주로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맨해튼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다. 마리아는 2년 전 어머니의 권유로 이 작은 광고회사에 입사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출근하는 날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마리아는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멕시코 이민 2세대인 그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15년 전 그 사건 이후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타인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마리아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노력했다. 옆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오늘 제출해야 할 광고 기획안, 저녁에 해먹을 음식, 다음 달 카드값.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낯선 남자의 비웃음 소리를 떨쳐낼 수 없었다. 마리아, 괜찮아요? 옆에 서 있던 카를로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리아는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카를로스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로 마리아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였다. 그는 언제나 밝고 쾌활했으며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와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마리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카를로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온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회사에 도착한 마리아는 곧바로 업무에 몰두했다. 다행히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새로운 광고주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다. 마리아는 회의 준비에 집중하면서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 했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마리아의 기획안은 광고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다. 마크 앤더슨 사장은 마리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마리아야. 이번에도 해냈군. 자네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리아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아, 다니엘. 마침 잘 왔네. 이쪽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할 마리아 씨야. 앞으로 잘 부탁하네. 마크 사장은 다니엘을 마리아에게 소개했다. 다니엘은 훤칠한 키에 금발 머리,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다. 그는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리아 씨.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가 1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조롱하던 그 비릿한 웃음소리의 주인공 중 한 명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마리아는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의 파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15년 전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마리아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장실 칸막이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겨우 진정이 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회의실로 돌아갔다. 다행히 다니엘은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마리아,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마크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마리아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크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마리아는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다니엘의 얼굴,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마리아는 곧바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마리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리아, 나야. 엘레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마리아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엘레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마리아는 대충 둘러댔다. 어머니에게 15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다. 그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만 얼버무렸다. 요즘도 그 악몽을 꾸는 거니?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마리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엘레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 넌 강한 아이잖아. 이겨낼 수 있어. 엘레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다. 다음 날, 마리아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 여보세요?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 마리아 씨, 저 다니엘입니다. 어제는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다니엘의 목소리였다. 마리아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네, 괜찮아요. 마리아는 간신히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저 실은 어제 마리아 씨를 뵙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잠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마리아는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마이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에밀리는 마이클의 아이를 임신했고 두 사람은 곧 부모가 될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에밀리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마이클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존은 에밀리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에밀리의 행복을 빌어주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우연히 길에서 에밀리와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존은 에밀리에게 다가가 에밀리, 오랜만이야.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고마워, 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라고 답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었고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존은 에밀리와의 이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과의 만남 이후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에게서 벗어나 마이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몇 년 후 에밀리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마이클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충실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성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노력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한 젊은 여성, 사라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녀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라 씨, 저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에밀리는 사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을 흘렸고 용기를 내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과 취업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의 도움 덕분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와 같은 여성들을 돕는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여성 인권단체의 대표로서 여성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에밀리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에밀리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고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했고 기업들은 여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러한 변화에 큰 기쁨을 느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에밀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헌신적인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그녀는 유엔 여성 인권위원회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가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밀리는 연설에서 여성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밀리의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고 그녀는 여성 인권 운동의 새로운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에밀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개발도상국의 여성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에밀리의 활동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여성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니엘, 마리아는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니엘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리아는 장례식 내내 슬픔에 잠긴 사라의 곁을 지켰다. 마리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사라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사라. 내가 오히려 고마워. 마리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다니엘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용서와 치유의 기회를 주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리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뉴욕은 분주하고 정신없는 도시였지만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15년 전 그날의 상처를 딛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어느 주말 오후 마리아는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공원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리아는 벤치에 앉아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카를로스였. 무슨 생각해? 카를로스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니엘 생각? 카를로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엘이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그치? 그러게. 이젠 그 사람을 생각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 마리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행이다. 널 오랫동안 봐왔지만 요즘처럼 편안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 카를로스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네, 덕분이야, 카를로스. 네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살았을 거야.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넌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 이겨냈을 거야.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마리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카를로스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야말로 네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나도 네가 정말 좋아. 카를로스.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기, 마리아.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응? 혹시 나랑 저녁 먹을래? 카를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녁? 그냥 친구로서 말고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카를로스는 진지한 눈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았다. 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카를로스는 좋은 사람이었다.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녀를 웃게 만들어주었다. 좋아.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카를로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오니건다도 5번가에 있는 ILBUCO 레스토랑 어때? 거기? 너무 비싼 곳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그래도 걱정 마. 너랑 꼭 가고 싶은 곳이었어.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마리아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 그럼 7시에 거기서 봐. 이따 봐. 카를로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리아는 그런 카를로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ILBUCO 레스토랑 앞에서 카를로스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녀는 레스토랑 안을 힐끔거리며 카를로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카를로스가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미안, 늦었지. 일이 늦게 끝나서. 카를로스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ILBUCO는 아늑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놓인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분위기 좋다. 마리아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치? 너랑 꼭 와보고 싶었어. 카를로스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음식을 주문했다. 마리아,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거 같아. 너 덕분이야. 마리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스스로 이겨낸 거지. 그래도 네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털고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야말로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카를로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리아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마리아, 혹시 앞으로도 나랑 이렇게 가끔씩 저녁 먹을래? 식사를 마치고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 좋아.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 정말? 그럼 다음 주말에는 카를로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약속을 잡으려 했다. 카를로스. 마리아가 그의 말을 끊었. 응? 나,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나도 네가 좋아. 마리아는 수줍게 고백했다. 카를로스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 보자.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를로스는 감격스러운 듯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마리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다. 아름다운 야경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카를로스는 마리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다정한 연인이었다. 그는 마리아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했다. 마리아는 카를로스 덕분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카를로스와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다. 카를로스의 고향을 방문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마리아는 멕시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마리아, 멕시코는 어때? 카를로스가 그녀에게 물었.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그리고 따뜻해.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 네가 좋아하니 나도 기뻐. 우리 가족들도 널 정말 좋아해.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나도 내 가족들이 정말 좋아. 따뜻하게 맞아줘서 정말 고마워. 마리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 마리아, 우리 결혼할까? 카를로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리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너는 나와 결혼해줄래? 카를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마리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좋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멕시코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결혼 후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뉴욕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어느 날 마리아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마리아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카를로스가 그녀의 옆에 앉으며 물었. 그냥 옛날 생각?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 무슨 생각? 나 정말 행복해. 네가 있어서.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 나도 행복해.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그리고 네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자.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품에 안겨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몇 년 후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의 에스페란사, 에스페란사로 지었다. 마리아는 에스페란사를 품에 안고 벅찬 감동을 느꼈다. 정말 기적 같아.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카를로스는 마리아와 에스페란사를 꼭 안아주며 말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세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 그러자.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마리아는 에스페란사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에스페란사가 자라면서 마리아는 아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 하지만 아빠를 만나고 너를 낳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단다. 엄마, 무서웠어. 에스페란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강해졌으니까. 마리아는 에스페란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 에스페란사는 마리아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엄마도 우리 딸 정말 사랑해. 마리아는 에스페란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따뜻한 행복을 느꼈. 어느 날 마리아는 우연히 옛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 그 친구는 15년 전 마리아가 공격당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다니엘의 친형 데이비드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마리아, 나 데이비드와 결혼했어. 그리고 아이도 가졌어.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 정말 축하해. 마리아는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동생이 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정말 미안해.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마리아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마리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마리아. 정말 고마워. 친구는 마리아를 꼭 안아주었다. 마리아는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 그날 이후 마리아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성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마리아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되었다. 에스페란사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여전히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카를로스와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우연히 낯선 여성을 만났. 그 여성은 15년 전 마리아가 공격당했을 때 그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했. 저는 그날 밤 당신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 그때는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그 일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리아는 여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여성은 감탄하며 말했. 아니에요. 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용기가 생기네요. 저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 그녀는 15년 전 끔찍한 사건을 겪었지만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리아는 카를로스와 함께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카를로스, 나 당신에게 고마운 게 있어. 마리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뭐가? 나와 함께 해줘서,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너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야.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러자. 마리아는 카를로스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마리아, 나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카를로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야? 마리아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 열어봐. 카를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하자. 영원히 함께하자고.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카를로스. 마리아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해 마리아. 나도 사랑해 카를로스. 두 사람은 뉴욕의 아름다운 야경 아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시간은 흘러 마리아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얘들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해. 그리고 너희 곁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마리아는 손주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도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마리아는 손주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마리아는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마리아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리아가 떠난 후 카를로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마리아가 참여했던 여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카를로스는 책의 인쇄 전액을 여성지원센터에 기부했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벤치에 앉아 마리아와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를로스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마리아 씨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독자입니다. 특히 마리아 씨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카를로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저도 마리아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리아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은 간절한 눈빛으로 카를로스에게 물었다. 마리아는 항상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마리아와 같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젊은 여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젊은 여성은 카를로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떠났다. 카를로스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떠올렸다. 마리아, 당신이 그립소. 하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과 희망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요. 카를로스는 눈을 감고 마리아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몇 년 후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마리아, 잘 지내고 있소?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일들이 있었소. 당신의 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당신이 돕던 여성지원센터는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카를로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었어. 사랑하오, 마리아, 영원히. 카를로스는 묘비에 입을 맞추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마리아가 그의 곁에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카를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리아,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소.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카를로스는 마리아의 묘지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마리아가 남긴 사랑과 희망이 그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카를로스는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마리아를 그리워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을 지키며 그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여성지원센터의 고문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마리아는 겉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카를로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있기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마리아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카를로스는 마리아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 그는 마리아의 유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카를로스는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카를로스는 떠났지만 그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리아와 카를로스, 두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